이, 이, 이 목걸이는 내 목걸이인데 어째서. 요양원 요양보호사 박수진. 그녀는 평생 한 번도 벗어본 적 없는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받은 유일한 흔적. 어느 날 새로 입소한 할머니가 그 목걸이를 보더니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내 것이었는데. 3주 후 할머니가 박수진에게 낡은 신문 기사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그곳으로 행운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0월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서울의 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박수진은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30분.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거울을 바라봤어요. 49살. 거울 속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딸 지은이가 쓰는 방 하나, 제가 쓰는 방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이곳이 소중한 집이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금목걸이. 49년 동안 단 한 번도 벗어본 적 없는 목걸이였어요. 이건 제 유일한 과거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 원장 선생님이 주셨어요. 수진아, 이건 너랑 함께 있었대. 내 엄마가 준 거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차고 다녔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뭔가 각인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가 희미해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제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날 고아원 앞에 버려진 아기. 그게 저였어요. 때로는 궁금했습니다. 내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과거를 붙잡고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딸 지은이를 위해서라도요. 주방에서 간단히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두운 하늘. 곧 해가 뜰 겁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겠죠. 딸 지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21살 대학교 4학년. 올해 졸업 예정이었습니다. 학비 대출이 많아서 걱정이었지만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혼자 키운 딸이었으니까요. 20살에 결혼했습니다. 21살에 지은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은이가 5살 때 가출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없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고 청소일도 했어요. 시장에서 생선 손질도 해봤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37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까지 12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명성요양원. 제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큰 요양원이었어요.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였어요.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고 옷 갈아입히고 화장실 모시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기도 했어요. 어르신들을 보면 생각했습니다. 이분들도 누군가의 부모님이구나.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구나. 그래서 더 정성껏 돌봤어요. 내 부모님처럼, 내 가족처럼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6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 사인. 저와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6시 50분.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어요. 명찰을 달고 손을 씻었습니다. 준비 완료. 복도를 걸으며 어르신들 방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주무시고 계셨어요.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곧 어르신들이 일어나시면 바쁜 하루가 시작되겠죠. 간호사실에서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새로운 어르신 입소하세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3층 305호실이에요. 김순옥 할머니. 몇 살이세요? 73살이래요. 혼자 사시다가 입소하신대요. 간호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어르신을 맞이하는 건 항상 떨렸어요. 어떤 분이실까? 건강 상태는 어떠실까? 잘 적응하실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9시 305호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김순옥 할머니. 평범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온화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박수진이에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요양보호사예요. 앞으로 제가 할머니 돌봐드릴게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맙네요, 수진 씨.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겠죠. 처음 뵙는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어요. 49년 동안 제 곁을 지켜온 유일한 흔적. 오늘도 이 목걸이와 함께였습니다. 김순옥 할머니가 오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할머니를 돌봤어요. 아침 7시에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어요? 문을 열며 밝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잘 잤어요, 수진 씨. 다른 직원들은 할머니를 대충 대했어요. 또 봉사 온 할머니네. 돈도 안 내는데. 동료 미숙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는 가끔 단기 체험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직원들은 그런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할머니가 누구든 어떤 이유로 오셨든 상관없었습니다. 제 앞에 계신 분은 73살 할머니였고 제가 돌봐드려야 할 분이었으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으로 할머니를 모셨어요. 할머니는 걸음이 느리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옆에서 부축했어요. 천천히 가세요, 할머니. 고맙네요. 할머니가 제 팔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자리에 앉혀드렸어요. 아침 식사는 죽과 반찬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식사를 도와드렸어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불어 식혔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드셨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응, 맛있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다른 직원이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혼자 식사하고 계셨어요. 죽을 흘리며 드시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저도 물론 바빴지만 그래도 정성껏 돌보려 했어요. 할머니 식사를 다 도와드린 후 입가를 닦아드렸습니다. 할머니, 물 좀 드실래요? 그래, 고맙네. 물컵을 건네드렸어요. 식사 후에는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편히 앉으시도록 도와드렸어요. 할머니, 손톱 좀 깎아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안 그래도 되는데. 할머니가 사양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손톱 깎기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게 손톱을 깎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손은 주름이 많았지만 왠지 고귀해 보였어요. 평생 고생하신 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참 곱네요.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런가요? 손톱을 다 깎아드린 후 핸드크림을 발라드렸어요. 제가 쓰던 크림이었습니다. 향기가 좋았어요. 할머니, 이 향기 어떠세요? 좋네요. 고마워요, 수진 씨.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뭔가 울컥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할머니 손이 너무 따뜻해서였을까요? 할머니, 가족은 안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혼자 살아요. 자식도 없고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죠. 그래서 여기 왔어요. 사람들 보고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사신다니. 그것도 이 나이에. 저도 외로웠지만 딸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혼자셨어요. 제가 자주 올게요, 할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슬퍼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할머니와 산책을 했어요.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날씨 좋죠? 제가 말했어요. 그러네요. 오랜만에 밖에 나왔어요.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딸 지은이 이야기, 제 어릴 적 이야기.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수진 씨는 정말 착하네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저녁 6시. 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 퇴근할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집에 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할머니가 혼자 저녁을 드실 텐데 누가 도와드릴까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시 요양원으로 들어갔어요. 305호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수진 씨, 퇴근 안 했어요? 저녁 드시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할머니 저녁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천천히 정성껏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진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제 어머니 같아서요. 제 어머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 만약 제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이 할머니 나이쯤 되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딸 지은이와 함께 요양원에 갔어요. 엄마, 왜 쉬는 날 나와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 뵙고 올게. 제가 답했어요. 305호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제가 문을 열며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수진 씨, 오늘 쉬는 날 아니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를 소개했어요. 제 딸이에요. 지은이. 할머니가 지은이를 보셨습니다. 어머, 예쁘네. 몇 살이에요? 21살이에요, 할머니. 지은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를 닮아서 착하겠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께 과일도 깎아드리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할머니는 계속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행복해 보이셨어요.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가족이에요? 아니야, 그냥. 좋은 분이셔. 제가 답했어요. 엄마 참 착해요. 지은이가 제 팔을 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할머니를 돌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다른 어르신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행동하시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왜 여기 오셨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목걸이가 또 반짝였어요. 할머니가 그 목걸이를 자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또 흘렀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이제 요양원에 완전히 적응하신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제가 방문하면 밝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오전 8시, 저는 복도를 걸으며 다른 어르신들 방을 돌았습니다. 301호, 302호, 303호. 문을 두드리고 인사를 드렸어요. 304호는 민수 씨가 담당하는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슬쩍 보니 민수 씨가 어르신께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고 있다기보다는 던지고 있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할아버지, 빨리 드세요. 다른 분들도 많아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계셨어요. 밥을 흘리셨습니다. 아, 또 흘리시네. 제발 좀. 민수 씨가 짜증을 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305호 앞에 섰습니다. 김순옥 할머니 방.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네, 수진 씨. 들어와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햇살이 할머니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셨어요. 할머니,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래요? 벌써 그 시간이네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다른 직원들은 어떤가요? 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다른 직원들 말이에요.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자니 동료들 험담 같았고 거짓말하자니 양심이 찔렸습니다. 다들 바빠서 그래도 열심히 일해요. 제가 얼버무렸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군요. 더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를 자리에 앉혀드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다른 테이블을 봤어요. 민수 씨는 어르신 앞에 식판을 쾅 내려놓고 갔습니다. 영애 씨는 핸드폰을 보면서 어르신 옆에 서 있었어요. 어르신은 혼자 밥을 드시다 기침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께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죽 식으면 드릴게요. 숟가락으로 죽을 불어 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뭔가 생각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수진 씨는 참 특별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할 게 없는 걸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식사를 도와드리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저를 관찰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모든 걸 지켜보시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를 방으로 모셨어요. 침대에 편히 앉으시게 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요 가져올게요.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린넨실에서 깨끗한 담요를 꺼냈어요. 다시 305호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민수 씨와 마주쳤어요. 수진 씨, 아직도 305호 할머니 돌보고 있어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왜요? 그 할머니 돈도 안 내잖아요. 그냥 체험하러 온 거래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그래도 어르신이신데요. 제가 답했습니다. 에이, 수진 씨는 너무 착해요. 그렇게 하다간 몸만 상해요. 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305호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할머니가 창가에 서 계셨어요. 제 쪽을 보고 계셨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햇빛이 제 목걸이를 비췄어요. 금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제 목에 고정됐어요. 정확히는 목걸이에 고정됐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듯 혹은 충격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목걸이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았어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침대로 모셨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시선은 계속 제 목걸이에 있었어요. 수진 씨, 그 목걸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요? 저는 목걸이를 만졌어요. 예쁘죠? 제가 아기 때부터 차고 다녔어요. 할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기 때부터? 네. 고아원에서 받았어요. 저랑 함께 있었대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목걸이를 바라보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으신 것 같았지만 참고 계셨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 목걸이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뻐서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목걸이를 보고 왜 저렇게 놀라시는 걸까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저는 할머니를 눕혀드렸습니다.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할머니, 좀 쉬세요. 고마워요, 수진 씨.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눈을 뜨시고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목걸이를 보고 왜 저렇게 놀라셨을까요? 혹시 아시는 목걸이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요.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 눈물 맺힌 눈, 그게 자꾸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다시 305호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좀 나아지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 표정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어요. 뭔가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말씀하고 싶으실 때 말씀하시겠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수진 씨.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안으셨어요.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 목걸이를 보고 놀라신 이유. 그게 뭘까요? 목걸이를 만져봤어요. 49년 동안 제 곁을 지켜온 목걸이. 이 목걸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흘러갔어요.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305호를 찾았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와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할머니? 제가 물었어요. 네, 잘 잤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도와드린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으셨어요. 저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네, 할머니. 나한테 가족 이야기 더 해줄래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딸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지은이요? 물론이죠. 의자를 할머니 쪽으로 당겼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21살인데 벌써 대학교 4학년이에요. 대학에서 뭘 공부하나요? 할머니가 관심 있게 물으셨어요. 사회복지학이요. 남 돕는 일 하고 싶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엄마를 닮았네요. 그런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수진 씨는 혼자 키웠다고 했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지은이가 5살 때 남편이 가출했어요. 할머니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지은이가 있어서 버텼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어요.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르겠어요. 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고아원에서, 네. 아기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대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언제? 정확한 날짜는 1976년 12월 11일이래요. 할머니가 숨을 멈추신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12월 10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라고 해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부모님이 왜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궁금했어요. 밤마다 울기도 했고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 왜 사과하세요? 저는 놀랐어요. 아니, 그냥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내 부모님이 미워서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이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우시는 거였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목걸이는요? 할머니가 제 목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고아원에서 받았나요? 네. 원장 선생님이 주셨어요. 저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저랑 함께 있었대요. 아마 엄마가 준 거겠죠. 할머니가 목걸이를 유심히 보셨어요. 펜던트에 뭐가 새겨져 있나요? 뒷면에 각인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저는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할머니께 건네드렸어요. 할머니, 한번 보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으셨습니다. 펜던트를 뒤집어 보셨어요. 각인을 확인하시는 순간 할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M, H, C 1976.12, 10.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읽으셨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네. 알파벳 3개하고 날짜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평생 궁금했는데. 할머니는 목걸이를 꼭 쥐고 계셨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펜던트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거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목걸이 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목걸이를 제게 돌려주셨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눈물이 나서.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꼭 안으셨어요. 수진 씨,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요. 할머니도 제게 소중한 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할머니가 더 세게 저를 안으셨어요. 나도 그래요. 할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저를 놓으셨어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감정적이었죠?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할머니 보면 왠지 울컥해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착한 아이. 정말 착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긴 이야기예요. 나중에 천천히 말해줄게요. 네, 할머니.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찾아다녔어요. 누구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이요. 찾으셨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표정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할머니를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팔을 꼭 잡고 걸으셨어요. 수진 씨, 식당으로 가는 길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머니. 앞으로 놀랄 일이 생길 거예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요. 다 좋은 일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어요. 식사를 마친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렸어요. 할머니, 좀 쉬세요. 수진 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제 목걸이에 대해서요. 하지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목걸이를 만져봤어요. H, C.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 떨리는 손, 그리고 이제 찾은 것 같아요라는 말.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점점 더 조용해지셨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시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305호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목욕 시간이에요. 네, 들어와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들고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목욕하러 가실까요? 제가 밝게 말했어요. 그래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욕실로 모셨어요. 요양원 욕실은 각 층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3층 욕실은 넓고 깨끗했어요. 샤워 의자와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샤워 의자에 할머니를 앉혀드렸어요. 목걸이랑 시계는 제가 보관할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목의 시계를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제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제 목걸이도 여기 둘게요. 욕실 선반 위에 시계와 목걸이를 올려놨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수건 더 가져올게요. 네, 그래요.
할머니가 답하셨습니다. 저는 욕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린넨실로 향했습니다. 깨끗한 수건 몇 장을 꺼냈어요. 다시 욕실로 돌아가려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잠깐만요. 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301호 할아버지 혈압 좀 재주세요. 급해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요? 제가 목욕. 5분이면 돼요. 빨리요. 간호사 선생님이 재촉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수건을 옆 카트에 올려놓고 301호로 달려갔습니다. 혈압계를 가져와서 할아버지 혈압을 쟀어요. 정상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 결과를 알려드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분이나 지났어요. 급히 욕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할머니는 샤워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계셨어요. 제 목걸이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목걸이를 쥐고 계셨어요. 할머니? 제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목걸이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정확히는 펜던트 뒷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준 거였어. 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펜던트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뒷면의 각인이었어요. M, H, C 1976.12, 10. 이거 내 이니셜이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M, H, C, 최명희.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최명희? 할머니 이름이 김순옥 아니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거짓말했어요. 제 진짜 이름은 최명희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는 내가 49년 전에 준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49년 전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1976년 12월 10일 할머니가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강 다리에서 갓난아기를 구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영하 15도였어요. 다리 난간에 아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내가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기가, 내가 그 아기 손목에 이 목걸이를 채워줬어요. 할머니가 목걸이를 가리키셨습니다. 내가 차던 목걸이였어요. 뒷면에 내 이니셜을 새겨놨죠. M, H, C.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명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날짜도 새겼어요. 1976년 12월 10일. 아기를 구한 날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그 아기가 저예요? 할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와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네. 수진 씨, 당신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절 살려주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할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확실히 해야 했어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목걸이를 보고 당신이 그 아기예요. 내가 살린 아기.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49년 전 한강 다리에서 이분이 절 살려주셨어요. 고마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쉿.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욕실 바닥에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49년의 시간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목걸이가 우리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순옥이 아니라 최명희시라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진짜 이름은 최명희예요. 그럼 왜 김순옥이라고?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요. 내가 당신을 살렸다는 것. 네. 네.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진실.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 눈앞에 계셨어요.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49년 동안 제 곁을 지켜온 목걸이. 이게 할머니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거였어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 할머니 보면 익숙한 느낌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만난 적이 있었어요. 49년 전에 할머니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만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났어요. 욕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M, H, C, 최명희.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후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생명의 은인이라니. 49년 전 그날 할머니가 절 살려주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편히 앉으시게 했어요. 할머니 쉬세요. 고마워요, 수진 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늘 놀랐죠? 네, 많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을 다시 만날 줄은.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셨잖아요. 제 목걸이 보시고 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확실해야 했어요. 목걸이만으로는 부족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49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비슷한 목걸이가 있을 수도 있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뒷면 각인을 보고 확신했어요. M, H, C. 내 이니셜이었으니까. 저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평생 이 각인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최명희 할머니의 이니셜이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이에요, 할머니. 제가 시계를 봤습니다. 식당으로 가실까요? 그래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 아직 할 말이 많아요. 네, 할머니. 천천히 들을게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자리에 앉혀드리고 점심을 준비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수진 씨, 오늘도 305 할머니랑 붙어 다니네요. 네. 제가 담당이니까요. 참 성실해요. 돈도 안 내는 할머니한테. 민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께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씩 떠서 드렸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드셨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맛있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렸어요. 할머니, 낮잠 주무세요. 제가 나중에 올게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가 제 생명의 은인이라니 신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05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저는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요양원 원장님 목소리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원장님이 305호 문 앞에 서 계셨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엿듣는 건 나쁘지만 궁금했어요. 이사장님이라니? 원장님 들어오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사장님, 시찰은 어떠셨습니까? 원장님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직원들 근무 태도는 괜찮던가요? 시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찰을 오셨다고? 박수진이라는 직원이 있더군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수진 씨요. 저희 요양원 최고 직원입니다. 정말 훌륭하더군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원장님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진 씨는 12년째 근무 중이에요. 그런가요? 보너스 좀 챙겨주세요. 네,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직원들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 강화하세요. 특히 민수, 영희 같은 직원들. 할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공손하게 답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사장님? 할머니가 요양원 이사장님이시라고?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김순옥 할머니가 아니라 최명희. 그리고 이 요양원의 이사장님. 원장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청소하는 척했어요. 원장님이 저를 보고 지나가셨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수고해요. 네, 원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원장님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305호 문을 바라봤어요.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와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어요. 수진 씨, 일 끝났어요? 할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이 다녀가셨죠? 할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들었구나. 네. 복도에서 우연히.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이시라고 하던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앉아요, 수진 씨. 설명할게요. 저는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가 누구신 걸까요? 내 진짜 이름은 최명희예요.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건 아까 말했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명성개발 회장이에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원을 포함해서 5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명성개발, 그 유명한 부동산 회사? 명성개발, 그 큰 회사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김순옥이라고 하시고 직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신분을 밝히면 다들 긴장하고 잘 보이려고만 하잖아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조용히 지내시던 할머니. 그분이 재벌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테스트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려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 목걸이를 보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49년 전 살린 아기를 찾은 거예요. 그게 당신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거짓말한 것. 할머니가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런데 회장님이시라니.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요. 회장님은 싫어요. 네, 할머니. 명성개발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아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큰 회사죠. 그래요. 나는 혼자 그 회사를 키웠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어요. 돈은 많지만 가족이 없었거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당신을 찾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49년 전 내가 살린 그 아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엔 직원 점검 목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 목걸이를 보고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안으셨어요. 49년의 세월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이제 뭐가 달라지나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6시, 저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요양원을 나왔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최명희 할머니, 명성개발 회장, 제 생명의 은인,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범해 보이시던 할머니가 재벌이셨다니, 그것도 아주 큰 회사의 회장님이셨다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왔어? 딸 지은이가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응, 지은아. 저녁 먹었어? 아직요.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남은 반찬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해요. 아니야.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저는 얼버무렸어요. 지은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저녁을 먹으며 지은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은이는 다시 공부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명성개발.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명성개발 올해 매출 3조 원 돌파. 기사를 읽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 전국의 상가 200개 소유. 아파트 단지 30개. 요양원 체인 5개. 엄청난 규모였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다음 기사를 클릭했어요. 최명희 회장, 올해의 여성 경영인 선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확대해서 봤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할머니였습니다. 305호의 그 할머니. 김순옥이라고 하셨던 분. 하지만 사진 속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장을 입고 당당한 표정.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보던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진짜 최명희 회장님이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최명희 회장은 50년 전 작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해 남편 없이 혼자 사업을 키워 현재 명성개발 그룹 자산 4천억 원 규모. 4천억 원.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4천억 원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제 월급이 190만 원인데 4천억 원은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일까요?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습니다. 최명희 회장, 고아원에 10억 원 기부. 명성개발, 요양원 무료 운영 확대. 최명희 회장, 사회공헌 대상 수상. 할머니는 기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특히 고아원과 요양원에 고아들과 어르신들을 돕는 일. 왜일까요? 49년 전 일 때문일까요? 갓난아기를 구한 그 일 때문에.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인터뷰 영상도 있었어요. 클릭했습니다. TV 뉴스 화면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최명희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회장님, 요양원 사업을 시작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늙습니다. 그때 따뜻하게 돌봄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말투가 달랐습니다. 더 단호하고 더 당당했어요.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직접 확인합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가끔 현장에 가서 직접 봅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그래서 요양원에 오신 거였군요. 직원들을 보시려고.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화면을 끄고 소파에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최명희 회장님, 4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분, 전국에 건물 200개를 가진 분, 그분이 제 생명의 은인이셨어요. 49년 전 한강 다리에서 할머니가 절 살려주셨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셨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운명이 정말 신기했어요. 49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그것도 제가 일하는 요양원에. 할머니가 직접 오셨어요. 저를 만나러. 아니, 할머니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거기 있을 줄은. 그냥 직원 점검하러 오셨던 거겠죠. 하지만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목걸이가 증거였어요. M, H, C, 최명희.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또 봤어요. 정장 입은 모습,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요양원에서 보던 할머니와는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따뜻한 눈빛. 엄마, 뭐 보는데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지은아.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명성개발. 이거 큰 회사잖아요. 지은이가 화면을 봤습니다. 왜 이거 찾아보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저는 얼버무렸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일 있죠? 없어. 정말.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지은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가 재벌이라고? 그분이 엄마 생명의 은인이라고? 믿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직 믿기지 않는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목걸이를 만졌어요. 49년 동안 제 곁을 지켜온 목걸이. 내일 출근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래요. 회장님은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재벌 회장님을 어떻게 편하게 대하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자야 할 시간이었어요. 내일도 새벽 6시에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계시던 모습, 따뜻하게 웃으시던 모습, 그리고 정장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서 계시던 모습, 당당하고 우아하셨던 모습, 두 모습이 겹쳤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최명희 회장님, 제 생명의 은인. 내일이면 뭐가 달라질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49년 만에 만난 은인.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목걸이를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쳐서 몸이 무겁였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목걸이를 확인했습니다. M, H, C, 최명희.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 할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평소처럼 할 수 있을까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오전 6시 50분.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생각했어요. 오늘부터 뭐가 달라질까요? 할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305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용기를 내서 노크했어요.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와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수진 씨 왔구나.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잘 잤어요? 네. 그럭저럭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잠이 잘 안 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그랬어요. 밤새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할머니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한테는 그게 더 좋아요. 네, 할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수진 씨, 어젯밤 인터넷 검색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놀랐죠? 내가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네. 정말 놀랐어요. 미안해요. 숨겨서. 할머니가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직원들 점검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처음 이유였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5개 요양원을 운영해요. 하지만 직접 가보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죠.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입수하신 거군요.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도 진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할머니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은 달랐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심으로 나를 돌봐줬어요.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 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존중받아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수, 영희 같은 직원들 봤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험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착하네요. 동료 편들어주는 거.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잠시 후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보여줄게요.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손에 낡은 신문을 들고 계셨습니다. 1976년 12월 11일자 신문이에요. 할머니가 신문을 펼치셨어요. 사건 다음 날 기사예요. 신문을 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49년 전 신문이었어요.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서 갓난아기 구조. 25살 여성, 얼어 죽을 뻔한 아기 발견.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한강 다리에서 갓난아기가 발견됐다. 다리 난간에 버려진 채 얼어붙고 있던 아기를.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저예요? 그래요. 당신이에요. 할머니가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건 병원 입원 기록이에요. 1976년 12월 10일. 환자 무명. 보호자 최명희. 기록을 봤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란에 또렷하게. 할머니가 저를 병원에. 그래요. 급히 데려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체온증이었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분. 그 짧은 시간이 제 생사를 갈랐어요. 할머니가 또 다른 것을 꺼내셨습니다. 작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그때 찍은 거예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병원 침대 옆에서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이게 할머니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25살 때 나예요. 사진 속 할머니는 정말 젊었어요.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 이게 저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무 작았어요. 손바닥만 했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기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49년 전 그날의 기억. 할머니가 절 안고 있던 그 순간. 할머니, 왜 목걸이를 채워주셨어요? 잠시 후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놓으셨어요. 내가 차던 목걸이였어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아기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었어요.
신원을 찾을 수 있게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외롭지 말라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목걸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9년 동안 정말 지켜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를 볼 때마다 용기가 났어요. 목걸이를 만졌어요. 누군가 저를 버렸지만 누군가는 저를 살려줬다고.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잘 간직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쳐다보셨어요. 수진 씨,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네. 나한테는 가족이 없었어요. 평생 혼자였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있잖아요. 할머니, 당신은 내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49년 만에 찾은 내 아이예요.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준 사람이에요. 저도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외롭지 않아요.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49년 만에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됐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사무실로 초대하셨어요. 요양원 3층 끝에 있는 이사장 집무실이었습니다. 수진 씨, 여기 앉아요. 할머니가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집무실은 넓고 깨끗했어요. 큰 책상과 책장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할머니가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이거 보여줄게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러 서류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하나씩 펼쳐 보이셨습니다. 먼저 신문 기사예요. 아까 본 1976년 신문이었습니다. 한강 다리서 갓난아기 구조.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 25살 최명희 씨가 발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날짜도 상황도 할머니 이름도요. 다음은 병원 기록이에요. 할머니가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기록. 자세히 봤습니다. 날짜 1976년 12월 10일 오후 5시 27분. 환자 신원 미상 여하. 보호자 최명희. 증상 저체온증. 제 기록이네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기록이에요. 할머니가 계속 설명하셨어요.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졌었어요. 정상 체온이 36.5도니까 거의 위험한 수준이었죠. 의사들이 응급처치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1시간 동안 계속 체온을 올렸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담당 의사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김철수 의사. 이 의사 선생님은 지금도 계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은퇴하셨지만 살아계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연락했어요. 기억하신대요.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49년 전 일을 기억하신다니. 특별한 케이스였대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한강 다리에 버려진 아기였으니까.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경찰 조사 기록이에요. 경찰도 조사했었나요? 당연하죠. 아기 유기 사건이니까. 할머니가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부모를 찾으려고 했대요. 경찰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피해자 신원 미상 여하, 생후 추정 1개월. 발견 장소 한강대교 난간. 발견자 최명희 25. 부모는 못 찾았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1달 동안 수사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고아원으로.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데려가고 싶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당시 나는 미혼이었어요. 미혼은 입양이 안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때는 안 됐어요. 법이 달랐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할 수 없이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게 평생 한이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고아원도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불안하게 물으셨어요. 네. 원장 선생님이 좋으셨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안도하셨어요. 그게 내가 가장 걱정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마지막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아까 본 그 사진. 이 사진은 병원에서 찍은 거예요.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찍어주셨어요. 사진 속 젊은 할머니.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 제가 그 아기였어요. 할머니, 이때 뭘 생각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바라보셨어요. 이 아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없지만 사랑받으며 자랐으면 좋겠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마음이 이 목걸이에 담긴 거죠? 목걸이를 만졌어요. 그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충분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가 저를 지켜줬어요.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잘 자라줘서. 할머니 덕분이에요. 잠시 후 할머니가 저를 놓으셨어요. 수진 씨, 한 가지 더 보여줄 게 있어요. 뭔데요? 할머니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거예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아기 옷이 들어 있었어요. 낡고 누렇게 바랜 옷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이에요.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거요? 네. 한강 다리에서 발견했을 때 조심스럽게 옷을 만졌어요. 작고 얇은 옷이었습니다. 이걸 입고 추운 겨울을 버텼다니. 병원에서 옷을 갈아입혔어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이 옷은 내가 가져왔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49년 동안 보관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평생 궁금했어요. 그 아기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요양원을 운영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가 특히 고아원이랑 어르신들을 도우시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맞아요. 나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외로운 사람들, 가족 없는 사람들. 할머니는 착한 분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당신 때문이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당신을 구한 그 일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돈만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업 키우고 돈 버는 것만. 하지만 당신을 구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사람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모든 서류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신문 기사,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사진, 아기 옷. 모든 게 증거였어요.
제가 49년 전 그 아기라는 증거, 할머니가 절 살려주셨다는 증거. 할머니, 고마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살아줘서, 여기까지 와줘서.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49년의 세월이 이렇게 연결됐어요. 한강 다리에서 시작된 인연이 요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퇴소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김순옥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최명희 회장님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를 자주 만나셨습니다. 매일 요양원에 오셔서 점심을 함께 드셨어요. 저는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수진 씨, 퇴근하고 시간 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있어요. 우리 집에 올래요? 지은이도 데려오고.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녁 같이 먹어요. 집에 가서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저녁 외식하자. 어디요? 할머니 댁에. 제가 답했어요. 지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요양원 그 할머니요? 응. 그런데 사실 저는 지은이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최명희 할머니, 명성개발 회장, 49년 전 저를 구해준 은인, 모든 이야기를요.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진짜야. 와, 대박이다. 지은이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엄마 생명의 은인이네요? 그래. 할머니 아니었으면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저도 없었겠네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저도 태어나지 못했을 테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죠. 할머니가 절 살려주셔서 지은이도 태어날 수 있었어요. 저녁 7시 할머니가 보낸 차가 왔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타세요. 기사님이 공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지은이는 차에 탔습니다. 차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요. 지은이가 밖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여기 집값 엄청 비싼 데인데. 조용히 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펜트하우스였어요. 가장 높은 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수진 씨.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게 지은이구나. 지은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정말 예쁘네. 들어와요. 집안은 넓고 아름다웠어요. 통유리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앉아요. 저녁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식탁으로 안내하셨어요. 풍성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학에서 뭘 공부해요? 사회복지학이요. 지은이가 답했어요. 나중에 사람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 닮았네. 착한 마음씨. 감사합니다, 할머니.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네, 할머니.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뭔데요? 할머니가 지은이도 보셨습니다. 지은이도 들어야 할 얘기예요. 지은이와 저는 긴장했어요. 나한테는 가족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평생 혼자 살았죠. 사업만 했어요. 돈만 벌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49년 전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아기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랐을까? 행복할까?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아기가 당신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 씨,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지은이도 바라보셨어요. 지은이도 있으니까. 지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외롭지 않아요, 할머니. 당신들이 내 가족이에요. 우리 셋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49년 만에 만난 인연. 이제는 가족이 됐어요. 수진 씨,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지은이 학비는 내가 낼게요. 네, 할머니, 그건.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요양원에서 정성껏 돌봐줬잖아요. 그건 제 일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진심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내 손주 학비니까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가족이니까. 할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진 씨도 요양원 그만둬요. 네, 내 회사에서 일해요.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요양원 관리 본부장으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런 일 해본 적이. 배우면 돼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당신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급여는 지금보다 5배 줄게요. 5배.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190만 원이니까 950만 원이요? 생각해봐요. 급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랑 일하고 싶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은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엄마, 대박이다. 진짜 인생 역전이에요. 조용히 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49년 동안 제 곁을 지켜온 목걸이. 이 목걸이가 우리를 연결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할머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양원을 그만두고 명성개발에 입사했어요. 요양원 관리 본부장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지은이 학비를 내주셨고 제 급여도 올려주셨어요. 우리는 반지하를 떠나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매주 일요일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모였습니다. 할머니, 저, 그리고 지은이. 수진 씨, 행복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49년 만에 찾은 행복이에요. 선행은 돌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49년 전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49년 후 저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채워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요.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M, H, C, 최명희, 제 생명의 은인, 제 가족.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